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1년 동안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과목은요,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2차 과목이고요. 1차는 민법하고 학개론인 거 아시죠? 그래서 2차 과목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래서 좀 양도 많고, 공부할 양도 많고, 또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양이 있는 과목들을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냥 이유를 모르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기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자녀들 이렇게 세 분 정도 보니까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 하나 낳을 때마다 기억력이 30% 쇠퇴한다고 그러면 애 셋만 낳아도, 그쵸? 여기 있는 머릿속에 있는 뇌는, 그쵸? 공부를 위한 뇌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막 암기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암기가 아니라,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얘네들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 안에서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는 편안한 습관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총설이라고 나와요. 공법, 총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접근해 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법이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입니다. 이런 거. 부동산이 뭡니까? 물어보면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얘기해요.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있죠?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정착물 중에서 이 부동산 공법은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정착물 중에서 오로지 건축물만, 뭐만이요? 건축물만을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이에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면 다 공법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뭐 학개론이나 이런 걸 공부하셨을 때도 보면 뭐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법이 되려면 토지, 건축물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법적 규율. 공법적인 법리가 적용되는 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련돼서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률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법률들을 하나로 묶어서 과목명으로, 총칭하는 명으로 나온 게 뭐라는 거예요? 공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이라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법이라는 법률명이 아니에요. 얘는 과목명으로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법들이 있죠. 수많은 법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더라? 공법이라고 칭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법적 규율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법적 규율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밑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행정 주체가 나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이 되려면 누가
행정 주체가 주인공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행정 주체가 무엇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행정 주체가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뭔지 알아요? 공공의 이익, 좀 더 얘기하면 공공복리 증진,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행정 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사인. 사인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익을 위해서 사인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뭐하는 법이다? 제한하는 법이에요. 사인을 뭐하는 법이다? 제한하는 법리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공법적 규율이더라.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법이 되려면 누가 주인공이 된다? 행정 주체가 주인공이 되더라. 행정 주체가, 공법은 다 무엇을 추구한다? 공공의 이익,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더라. 이거를 위해서 사인들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 행사를 뭐하는 법? 제한하는 법리를 갖고 있는 게 공법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네. 여기 이분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쵸?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나요? 조금이요? 얼만큼? 코딱지만큼? 예. 여기 뭐, 이분은 좀, 이분보다는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예. 보다 내 자신이 아닌, 그쵸?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하신 거 있나요? 그쵸? 사인들은, 일반 우리 국민들은요, 공공복리 증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등바등 사는 게 우리 사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인들에게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사인보다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누가? 행정 주체가. 됐어요? 토지와 건축물 이용을 통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기적인 사인들의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 맞아요? 그게 공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나와요. 이런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법이 있어요. 토지와 관련된 법은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이름도 길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읽어보면 알겠죠? 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법이 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도 읽어보면 알겠죠?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 됐죠?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이요? 농지법. 농지법은 뭐에 관련된 법이겠어요? 농지. 여기 다 써 있어요,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잘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고, 갖다 붙이면 돼요. 도시개발법은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만들어진 법이고, 맞아요? 정비법은 도시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정비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농지법은 개발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상식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그쵸? 농지는 잘 보존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의 보존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법이 되겠죠. 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인들이 토지를 함부로 이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쵸? 신도시 개발하는데 지장을 주는 토지 이용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법도 있어요. 건축물에 관련된 법은 그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련된 법을 규제하는 건축법이 있고, 자,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라는 거 알죠? 네, 주택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공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법들은 상당히 많아요.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 6가지의 법률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자?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 건축물에 관한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의 집합체, 총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공법이라고 하자. 됐어요? 그래서 공법은 누가 주인공이 된다? 행정주체. 맞아요? 그리고 공법은 다 어느 거를 추구한다? 공공이익. 그러니까 공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 뭐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어야지 공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나오는 이 6가지의 법들은 다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인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리를 갖고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의 전반적인 특징이더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의 주인공은 행정주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행정주체의 위계질서를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몰라갖고 공법 공부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됐죠? 그럼 밑에 보는 거예요. 나오면 국토 있죠? 국토 한번 다 그려볼까요, 제가? 요거는 뭐 국토겠죠. 그쵸? 여기 특별자치도, 독도, 울릉도, 여기 백령도. 됐어요? 국토 전체를 관할하는, 그쵸? 요거를 우리는 국가라고 그래요, 국가. 누구라고 한다고요? 국가. 행정주체 중에 첫 번째 국가라는 게 나와요. 국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국토를 관장하는 국가는 누굽니까? 공법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장관급을 얘기해요. 장관. 됐어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에 관련된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예요. 교육에 관련된 국가는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이고. 됐어요? 해양수산에 관련된 건 해양수산부 장관. 이 자들을 국가라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자들을 무슨 항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얘기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됐어요? 대통령 국가 아니에요. 공법에서는 국가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장관. 장관을 다른 얘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자, 그 국가 안에, 우리 국토 안에 보면 이제 그 아래 나오겠죠? 서울특별시, 알아요? 특별시 알아요? 알죠? 들어만 받고 안 가봤어요? 네, 아유, 평택에만 사셨나 보네.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 있는 거 알아요? 광역시, 6개의 광역시가 있는 거죠? 네, 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라는 거 있죠? 도, 뭐 여기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도 있죠? 네, 그런 도도 있고 그 이전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세종시 들어봤어요? 세종시? 그거를 특별자치시. 그 세종시는 특별히 자치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 들어봤어요? 제주도? 제주도를 뭐라 그래요? 특별자치도. 그 제주도는 도 단위로 특별하게 자치적으로 운영해라.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껏 얘기한 뭐가 있는 거예요?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데 있죠? 여기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안에는 구가 있죠. 뭐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가 있고 광역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도 구가 있죠. 뭐 동구, 서구, 남구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광역시 안에는 뭐도 있어요? 군도 있어요. 군도. 됐어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이렇게 보면 대구에 보면 서구, 동구, 중구 다 있어요. 거기에 달성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구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치시는 세종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니까 도 단위로 토지가 운영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 있죠? 도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그쵸? 그 다음에 충청남도 금산군. 그쵸? 그래서 도 아래는 시하고 뭐가 있어요? 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주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 국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행정주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시장 군수가 여기 시군에 있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뭔가를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결제 맡아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러면 도지사가 뭔가를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결제 맡아야 됩니까? 장관, 관련된 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제를 맡아야 돼요. 행정주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공법은 이런 행정의 위계질서를 반드시 지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법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뻔해요. 장관 아니면. 맞죠? 시도지사 아니면. 누구 나와요? 시장, 군수가 나와요. 나오는 주체가 딱 3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누구예요? 시장, 군수가 나와요. 근데 얘가 헷갈려서 공법 공부 못해 먹겠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러지만 한 5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 군수인지 이거 헷갈려갖고 공법 못해 먹겠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중에 지금 6분 계시잖아. 6분 중에 아마 5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웃기잖아. 안 웃겨요? 지금 표정들이 그래요. 나는 절대 안, 이런 걸 내가 모르겠어. 이런 표정인데, 한 5월달 되면요. 그 사람 말이 딱 맞네. 내가 그러네.
웃기잖아요. 이거 다 안다고요, 진짜? 예. 뭘 몰라요, 또. 처음부터 또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자, 그것도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행정주체, 그러면 크게, 누구를 얘기해요? 국가, 지자체를 얘기하는데. 맞아요? 국가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장관. 맞아요? 예, 장관을 다른 얘기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됐어요?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있는 거죠? 예,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자들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도시를 알아야 돼. 도시.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면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특별시가 도시예요. 그러면 특별시 안에 있는 구는 도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네. 광역시가 도시예요. 됐어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도시다, 아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네. 자치시 도시죠? 자치도 도시예요. 네. 그 다음에 도 있죠? 도는 도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어디가 도시냐? 여기요. 시군이, 도 아래에 있는 시군이 도시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시군. 됐나요? 자, 그러면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제 특별은 빼고 자치시, 예, 자치시, 자치도, 시군. 여기가 어디라고요? 도시군. 됐어요? 지금은 아는 것 같은데 5월달 되면 도시군이 어딘지를 몰라서 공법 공부 못 해먹겠네 이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도시군이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군은 도시다, 아니다? 군은 도시다, 아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다, 아니다? 여기 있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 아니에요? 광역시가 도시니까 도 밑에 있는 군이 도시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도 밑에 있는 시 있죠? 시 중에서 평택시 같은 경우, 평택시도 되게 크지 않나요? 평택시도 인구가 한 50만 넘지 않아요? 50만 아직 안 돼요? 아깝네. 아까워도 너무 아깝네. 그러면 저기 성남시, 수원시 이런 데 알아요? 성남시, 수원시처럼 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어요. 인구 얼마 이상인 시요? 50만.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인 시 있죠? 이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도시라고 그래요. 무슨 시라고 한다고요? 무슨 시?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인 시라고요? 50만 이상인 시를 얘기해요. 됐어요? 네. 근데 이 대도시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이 대도시 시장은요,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 어디와 관련돼서?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 자치권을 가져요. 무슨 권을 갖는다고요? 다시 한번,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고요? 대도시. 그렇죠? 근데 이 대도시 시장은 토지 건축물에 관련돼서 자치권을 갖습니다. OX? X 건축물은 아니잖아. 아주 토지에다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괜찮아요. 삐지는 수가 있어요. 예, 괜찮아요. 자, 대도시 시장은 토지 건축물에 관련된 자치권을 갖는다. OX, X. 뭐에 대해서만? 토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부동산 공법은 토지 건축물에 관한 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법이 있고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에 관련된 건지 건축물에 관련된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토지에 관련돼서만큼은 무슨 권을 갖는다? 자치권을 갖지만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자치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도시 시장이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 어떤 거를 했어요? 도지사한테 허락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니까. 그쵸? 근데 아직 평택시는 인구 50만 안 된다며요. 그래, 저분은 아주 그냥 평택시의 어떤 전체적인 전황을 꿰뚫고 계신, 혹시 평택시의 최순실 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불안하네. 혹시 저기 평택시장하고 또 친하신 분 아닌지 모르겠네. 좋아요. 그럼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시장이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지사에게 승낙을 받아야 돼요. 됐어요? 근데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도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뭐에 관련돼서는?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될 만한 거죠? 요즘 평택시 많이 개발을 해서 인구 유입되면 아마 대도시 될 거예요. 그러면 평택시장도 도지사하고 맞먹는 거예요. 뭐에 관련돼서는? 토지에 관련돼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요? 아유, 훌륭한 거 공부했어요. 좋아요. 불안한데 지우기가. 예.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데 지우면 또 잊어먹더라고요. 행정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를 공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행정주체. 국가는 어느 급을 얘기하고? 장관. 장관을 다른 얘기로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맞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 여기가 이제 같은 급. 됐어요? 네, 광역지방자치단체 얘기하고요.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시, 군. 그쵸? 기초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이제, 자, 도시군, 그러면 어디 얘기한다고요? 지웠죠, 괜히? 네, 미안해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여기를 도시군이라고 한다고. 맞아요? 자, 이렇게 행정주체가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공법류는 다 행정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법이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다 특징이 뭐냐? 다 이렇게 행정주체가 주인이 되는 행정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는 거 너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행정주체와 다른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의 공법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들이다. 됐어요?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들이 있죠? 일반 국민들, 사인들 간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됐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공법, 행정법. 그래서 공법은 다 행정법류가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듯이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도 분명히 공법에 있어요. 그쵸? 근데 행정주체가
행정주체를 제한,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공법은 행정주체는 규제를 안 해요. 서로 믿어서.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봤듯이 공법적 규율이라는 건 행정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규제한다고요? 그래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건 행정주체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법률과 공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의 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법상에서 행정주체가 국가지자체라고 그랬죠? 행정주체가 공법상에 어떤 것들을 하려면 이러한 제한을 받습니다. OX. 무조건 되고 X인 거예요. 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서로 믿으니까. 맞아요? 네, 앞으로 뭐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어떠한 것들을 하려면 뭐 같은 거 해야 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OX? X.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것들을 하려면 예치금을 예치해야 돼요. OX? X. 절대 행정주체는 규제를 하지를 않아요. 공법은 누구를 규제한다고요? 사인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정법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정, 밑에 보니까 법률 나왔네. 법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법률 있잖아요. 법률 이런 법들의 집합체가 공법이니까 법률 이게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법률은 저기 여의도에 보면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평택에 원유철. 그래갖고 평택이 잘 나가는구나. 예. 평택에 그분이 있는 게 국회의사당, 국회죠? 예. 이 법률들은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의결을 거친다고요? 국회. 그래서 이 법률들은 국토 이용에 관련된 전체적인 틀거리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거리 잡아주는 게 법률.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하나의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거리 만들어주는 게 법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법은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법률이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법률에서는 전체적인 틀거리를 잡아주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 범위 안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있어요. 위임된 사항들을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명령 내리는 거예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거.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영이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영이라고 한다고요?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게 있고요. 됐어요? 그러면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거 있죠? 위임된 거를 또 바라는 명령이 있어요. 됐나요? 그거를 부령이라 그래요. 무슨 령이요? 부령. 뭐 예를 들면 이거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국토교통과 관련되면 누가 내리는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교통부령. 이게 만약에 해양수산과 관련된 거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거 한번 해볼까요? 교육과 관련된 거면 교육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 교육부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각종 여기에서 위임된 거다 보니까 각종 서식들, 기준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임된 사항들을 해나가기 위한 규칙. 그래서 이거를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러면 공법은 다 이거예요. 법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서 정한 걸 시행하기 위한 뭐가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고 됐어요? 또 여기에서 위임된 각종 서식들, 기준들을 정해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 하나마다 법조문이 법률이 있죠, 시행령이 있죠, 부령이 있죠. 그럼 하나에 3개씩이죠. 3개씩 다 있다 그러면 3, 6, 18. 18개의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험은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법률이나 시행령 쪽에서 나오는데, 얼마 전에 시험 봤죠? 얼마 전에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보셨나? 안 보셨어요? 네.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여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강의하잖아요. 이것만 법률만 강의해도 법이 6개인데 그쵸? 이것만 강의해도 못 알아듣겠느니 양이 너무 많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강의하면서 여기를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해요. 왜요? 여기 법률만 강의해도 공법은 양이 많으니 외울 게 너무 많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징징대니까 여기를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강의해? 이거 강의했다가는 저놈의 인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강의하는 게 아니니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만을 공부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앞자를 따서 외워요. 빨리 그 요령껏 공부한다고 앞자를 막 따서 외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외운 거다 보니까 외우면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까먹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외우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외운 건지 저기서 외운 건지 헷갈리고.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애들 2 이상씩 나면 여기는 장식품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여기는 이제 뇌가 이게 기억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외웠다가 까먹고 외우면서 잘 안 외워진다고 짜증내고 외웠는데 금세 까먹는다고 짜증내고 외우고 외웠는데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저놈 같다고 그래서 짜증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갖고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잘 알고 있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있죠? 이것도 5월달 때 되면 아유 어디서 장관을 외웠는지 어디서 시도지사를 외웠는지 어디서 시장군수를 외웠는지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 나오는데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누가 이거 하는 건지 헷갈리고 그러면 뭐 공부하는 분들도 화를 내겠죠. 근데 이유는 이유 없이 체계 없이 그거를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이런 강의를 해주는 건 외울 생각을 하지 마라. 뭐 할 생각을 하지 말자? 왜요? 어차피 까먹을 거고 외웠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될 거니까 그 미련한 짓을 하지 말자.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서 내가 공법이라는 내용에 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춰서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어쨌든 이 법률들은, 그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정한 법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국토를 왜 잘 이용하려고 합니까? 궁극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가 국토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야 할까라는 전체적인 테두리를 정해준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맞아요? 또 여기 한번 봐요. 도시개발법이죠.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시를 하나 개발해 주는 거니까. 맞아요? 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죠. 아이고, 저분이 아주 그냥 좀 공법발을 받으셨어. 아주 좋아요. 왜 신도시를 만들어 줍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신도시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전체적인 걸 틀거리를 잡아주는 게 도시개발법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이렇게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서 야, 신도시 만드는 거로 얘기해 줄게요.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틀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법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 속에서 신도시 이렇게 만들어 줄 때 이럴 때는 자, 여기에 관련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시행을 하기 위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범위 안에서 위임된 걸 불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각종 기준들, 서식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잘 이해하면 법률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알면 시행령이나 불령 같은 경우도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막 앞잡다면서 외워버리면 그러한 위임되고 이렇게 관련된 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법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거를 설명해 줘요. 근데 여기까지는 중앙에서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지방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그 법령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면 자치법규 중에 조례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 범위 안에서 도시군마다 조례로 또 정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여러분들 시의원 뽑죠? 그자들이 결성한 의회에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조례. 근데 이 조례도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법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보면 행정계획법이라는 거 나오죠? 요건 좀 쉬었다 하려고요. 지치잖아요, 지금. 그쵸?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